일본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 우선은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어떤 시각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로 제가 이제 이 내안의 타로에서 주로 여자분들에 대한 리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좀 더 이제 넓은 관점에서 아빠로서 부모님으로서 어떤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서 보고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또는 자녀분들에게 또는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이성적으로 해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멋진 부모님, 주변 친구들도 너네 어머니는, 너네 아버지는 멋지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부모로서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좀 자랑스러움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든든한 느낌이 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부모님이 겪는 일 또는 자녀들이 있는 어떤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일들 모두 결국은 하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너는 그런 일이 있니? 나는 이렇단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일도 많고 바빴던 분들인데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든든하고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멋진 부모님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는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너무 일만 열심히 한다라든지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뭔가를 하는 느낌보다는 좀 규율과 엄격함, FM, 그리고 일이 항상 우선이고 일과 공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물론 해야 할 거가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이제 하고 싶은 것 또는 좀 자유방임으로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좀 빡센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멋지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엄격하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단한 방패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뾰족한 어떤 창 같은, 칼 같은 그런 에너지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나의 최종 보루, 보호자 같은 느낌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나에게 좀 긴장을 주는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채찍질을 한다거나 뾰족한 날로 한번 찌르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서의 인상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탕만 계속 주기에는 주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 애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예의를 가르치는 것들이라든지, 공공질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어떤 권위적인 것들,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주대 교수님,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다 이렇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부모님이 문제다 항상 약간 요런 컨셉이 최근에 한 5년, 10년, 15년 정도의 컨셉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간 예전의 어떤 권위와 엄격함과 규율과 이런 쪽으로 좀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제 기준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조금 요즘은 좀 또 그런 교수님들이 요즘 좀 나오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주대 교수님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좋은 거 해주고 다 들어주고 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트나 어디 뭐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그런 훈육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애는 말을 듣지 않죠. 그죠? 뭐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하지 않아요. 요 멘트 뭐뭐 하지 않아요. 참 좀 그런데 요 멘트가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딱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해야 될 거 딱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얘기해서 기다 아니다. 그게 애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딱 화끈해요. 화끈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주로 유아 쪽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고등학교든 대학생이든 성인 자녀를 두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녀분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고 나도 너한테 사탕 계속 주고 싶고 근데 어떻게 사탕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썩는데. 그죠? 임플란트를 어릴 때부터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좋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뭐 평가한다 뭐 감히 자식 땡땡이 부모를 평가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분들이 부모님인 여러분들을 좀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차분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꾸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고 평온하고 일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정감 속에서 성장도 있고 안정감 속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결코 막 러블리하고 다정다감한 어머니 아버지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정감, 이 안정감이 결국은 거기에서 사랑도 나오는 거고 뭐 거기에서 아이들이 뭐 공부도 잘한다든지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라든지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죠. 재미없고 뭐 유머러스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근데 뭐 꼭 그렇게 막 도파민이 뿜뿜 해야지 좋은 뭐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파티에 데려가고 뭐 아울렛을 데려가고 놀이동산에 데려가야지만 좋은 부모는 아니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항상 똑같이 밥 차려주고 그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거절할 줄도 알고 좀 아니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거는 친구 같은 부모님, 재밌는 부모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1번 분들은 어른스러운 어른이다. 약간 어른은 다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뭐 동네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녀가 물론 한 분이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러버스 역방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자녀가 두 명이신 두 분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1번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 간의 묘한 질투심 같은 것들도 많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뭔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 형제자매보다 옆에 있는 그런 친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라오면서 느꼈던 감정, 일시적인 감정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는 어른이다 라는 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간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좀 배우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에이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책을 본다든지 뭐 집에서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애한테 책 봐라, 공부해라, 뭐 해라,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죠? 양희은 가수님이신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공부해라, 뭐, 그죠? 뭐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죠?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니 나도 하기 어려운데 내 자식들한테 자꾸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약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뭐 꾸준히 하는 뭐 기타 연주라고 한다면 기타가 놓여 있을 거고, 책을 본다면 항상 집안 곳곳에 책이 놓여져 있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훈육을 한다거나 뭔가 가이드, 지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이제 책에 갖다 대고 또 뭐 공부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두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뭐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를 내가 먼저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확 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선수범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너지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가족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는 어떤 여행 같은 거, 요런 적이 있었나 봐요. 야, 일어나. 지금 뭐 어디로 가자, 뭐 바다 가자. 물론 해외여행은 갑자기 갈 수는 없겠죠. 뭐 국내나 뭐 바다나 아니면 갑자기 뭐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어디 가거나 펜션이나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추억이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떠났던 그곳에서 눈 부비면서 가는 차 내내 뭐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가 운전하시고 뭐 아이들은 막 자고 있었겠죠. 그럴 때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문 열렸을 때 느껴지는 그 바다의 어떤 내음이라든지 뭐 갯벌의 내음이라든지 뭐 산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에이스 컵 카드처럼 자녀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모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지개 색깔,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때로는 강인함, 또 때로는 또 핑크색 같은 여리여리하고 아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자녀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꼭 엄격하고 물론 엄격하다라고 해서 뭐 눈물이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격하시면서도 때로는 눈물을 좀 보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우는 거를 자식들한테 들켰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 앞에서 좀 울 일이 있었다라든지,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억울한 어떤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북받쳐 올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녀의 직접적인 자녀 문제, 자녀의 방황이나 자녀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속상해서 우셨는데 그걸 이제 자녀들이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많은 면모를 좀 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이가 물론 뭐 30대가 이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50대, 60대 분들, 70대 분들도,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이제 70대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들으실 수도 있죠. 다음에는 한번 손주, 손녀가 보는 나의 모습,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누구건 간에 한창 꽃 같았던 어떤 문학소년, 그죠? 문학소녀 같은 시절이 또 있었고, 그죠? 막 열심히 일했던 어떤 그런 뭐 노동자, 그죠? 직장인으로서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이가 없었을 시절이
나에게 한 반 정도라면 인생에 아이가 있었을 시절이 반 정도일 수도 있고 뭐 4분의 1, 4분의 3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꼭 부모님이다라는 그 말 안에 여러분들을 모두 정의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A다, A씨다. 그럼 A라는 사람, 소녀였던 시절,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이런 게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인간 땡땡땡으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여자로서 나 엄마이기 전에 난 여자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이기 이전에, 아빠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자다, 남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자녀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부모들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거꾸로 부모도 자녀들한테 당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좀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여린 한 소녀였다. 소년이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진 성숙한 한 명의 여인이었다. 남자였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느끼고 있고 엄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머니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뭐 예전에 뭐 운동 학창 시절에 운동 선수셨잖아요. 뭐 기타 잘 쳤잖아요. 뭐 편지 뭐 노래 이렇게 딱 한 소절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막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자식들이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을 아주 어린 유아기에 어떤 그 이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런 보호하에 아이들이 잘 성장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이렇게 제가 잘 성장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오줌 싸개였을 때 그때 제가 막 사고 쳤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이렇게 따뜻한 이불 같은 감싸 안음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고마웠고 그 생각이 많이 지금도 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색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디럭스, 황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그 영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웅 이영걸이랑 막 이런 장만옥 막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황제 진시황이 살고 있는 그 궁 배경으로 찍은 그 장면은 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색채 카드를 강의할 때도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검정색은 정말 권위 이런 의식이 있어요. 권위 의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물론 이런 아이 같고 소녀였지 엄마 소년이었지 아빠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보라색 검정색이 다 황제 왕 이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나 어떤 중심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그런 거 하에 어떤 규율과 규칙과 엄격함 이런 걸 지키면서 그 하에 안정적으로 뻗어나간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의 속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또 더 깊은 속 생각은 어떤 거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명하고 또 지혜롭다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와요. 퀸소드, 여사제 카드, 그다음에 기사소드. 그러면서도 또 기사컵도 있어서 약간 이제 집안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그 질서, 그러니까 집안 화목함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자녀분들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뭐 옆으로 여러분들도 형제자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좀 대가족이었는데 요새 뭐 중년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뭐 자녀가 2명인 경우가 많죠. 그죠? 2명, 기껏해야 3명이죠. 근데 옛날에는 막 17명, 막 8명 막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대가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화목함을 좀 지키는 것 같거든요. 의리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잘하는 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엄격함도 같이 있어요. 집안에 여러분들이 첫째랑 어울리기도 하고요. 첫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첫째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억울하긴 하지만. 아니 내가 넷째인데, 내가 막내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큰오빠, 뭐 큰언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약간 그런 억울함이 있어. 되게 그러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준으로 나이에 비해서 철이 좀 빨리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빨리 장착돼서 그런 마음으로 또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도 건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형제자매, 여러분들 위로, 위나 옆으로 그런 가족들 간에도 대소사 여러분들이 많이 챙기시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끔 리딩 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집안이 화목한 집들을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다 똑같이 이기적이다? 물론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죠? 이기적인 것 같다 뭐라고 하지는 않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 이기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타적이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 정말 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느낌처럼 다 잘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이기적이어도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4인 네 형제 5명의 뭐 자매,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그죠? 남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희생을 하신 분들 같아. 내가 되게 많이 퍼주고 되게 많이 잘해주고 돈도 많이 썼겠죠. 시간도 쓰고. 결국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쓰고 애정 많이 쓰는 분들이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런 걸 배우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해. 반전이죠. 우리 엄마처럼 안 할 거야. 저렇게 퍼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좋게는 또 이런 에이스컵, 기사컵처럼 그래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2명, 3명이다. 그러면은 그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보니까 숙모한테도 이모한테도 뭐 잘하고, 뭐 아빠 보니까 뭐 큰아빠, 뭐 작은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들끼리도 여러분들 밑에, 그러니까 자녀분들끼리도 서로 잘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황제 카드, 그 다음에 여사제 카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집안의 2명의 기둥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혼자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저기 뭐 아들이랑 있다, 뭐 아들이랑만 산다, 뭐 딸이랑만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집안의 1명의 가장일 수도 있고 2명의 가장일 수도 있겠지만, 기둥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2가지의 기둥이 잘 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왕이거든요. 그죠? 현실 세계, 세속의 왕. 세속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세계의 왕이다라는 거고, 종교의 왕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의 왕. 그래서 마치 이제 어떤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집안을 이렇게 지키는 게 1개의 기둥이든 2개의 기둥이든 그 기둥이 잘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대에도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보고 싶어요. 세속의 왕, 세상의 왕이다 하면 돈이나 명예, 그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돈도 제일 많겠죠. 최고로 많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최고거든요. 여사제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집안, 그죠? 자녀도 자녀지만, 그래 자녀가 나를 어떻게 뭐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집안에는 정서적이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로 서는 에너지, 그리고 잘 되고, 잘 된다라는 게 돈도 잘 되고 그 집안이 어떤 금전적으로 되게 잘 되는 에너지, 그런 게 같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해, 그죠? 정서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있고 뭐 완전히 그냥 뭐 막장 집안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뭐 그게 끊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아무리 정신적인 에너지만 좋으면 뭐해요? 또 뭐 무능력하고, 다들 뭐 돈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것보다 뭐 이상한 뭐 이상주의에 빠져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2가지 관점에서 다 좀 높은 지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또 어떤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면서도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에게 결국 이런 게 가게 되겠죠. 자녀분들이 더 잘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했던 거 이상으로 자녀분들이 더 어떤 융성해지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우선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는 뭐 많은 걸 좀 베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사주신다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봉사 같은 것들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아이들과 뭐 우리 집안 이외에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챙겨주고 다정다감한 그런 부모님으로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친절함, 뭐 엘리베이터든 뭐 어디 주변 동네에서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항상 뭔가를 물어봐 준다라든지, 뭐가 필요하냐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지원들, 경제적인 지원들, 또 정서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평판들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뭐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또는 아이들의 친구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형제자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도 항상 공정한 어떤 판단을 좀 내린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은 이제 질투심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뭐 편애한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아이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어떤 형제자매나 또는 남매 간에 사랑을 똑같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또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이 자녀들의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한데, 그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 애가 좀 뭐 안 좋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단점이나 장점을 좀 혼동한다거나,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녀를 가깝게 생각하고 너무 내 아이라고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돋보기 같은 것도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예 보이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잘 못 볼 만도 한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좀 아이들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떤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거나 단점을 좀 잘 안다라든지, 그러니까 편견, 아이에 대한 편견도 엄청 중요하죠. 그죠? 편견만큼 좀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들끼리의 편견.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갈등, 또는 쌓여가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점점점 자라나면서 사춘기도 지나고 이러면서 계속 쌓이고, 또 심지어는 뭐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아이가, 그죠? 자녀가 그렇게 돼서도 부모님을 뭐 원망한다든지,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뭐 억울함, 뭐 쌓인 감정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를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봐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를 평가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거 이상으로 부모님으로서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객관성을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은 뭐 분명히 이 과목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진로 선택 같은 문제에서 부모님에 의해 뭐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듯이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랑 그런 어떤 싱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하기에 뭐 엄마 나는 뭐 이런 거를 잘해, 난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이런 거는 잘하고 내 성격상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이런 건 장점이거든. 그럼 뭐 여러분들도 그래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게 맞아, 막 거기에서 막 악유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해받는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녀 사이에서 뭐 욱하거나 그러는 게 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에너지는 사실 막 되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노력들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녀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꼼꼼하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어떤 뭐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약간 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속일 수가 없다.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이상하게 어떤 직감이 좀 발달해 있고, 그리고 내가 좀 표정 변화가 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살짝 거짓말을 해도 그걸 표정에서 읽는다든지, 뭐 엄마 아빠가 뭐 하다못해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꿨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 조심해라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꼭 꿈이 뭐 잘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감, 직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직감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되게 귀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다. 우리 엄마는 절대 못 속여. 나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 못해. 왜냐면 다 알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냥 약간 좀 자포자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거짓말 해봤자 들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약간 뭐 장점, 단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니까,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옆에 뭐 배우자 분과, 또는 뭐 오늘의 주제가 자녀지만 뭐 배우자가 지금 혼자 계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녀로 인해서 참 열심히 살게 되죠. 자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저놈 띵띵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뭐 이러면서 살기도 하죠, 부모님들이.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자녀가 아니었으면 부모님들이 이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올까, 이 정도로 고생을 버틸 수 있을까. 혼자 산다면, 자녀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죠? 그냥 그날 할 거 하고 집에 와서 뭐 마사지 의자, 안락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책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냥 쉬고, 또 내일도 또 그렇게 똑같이 보내고, 그러다가 뭐 공수래 공수거 간다. 약간 그러면 되는데,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원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학력이 어떻고 이런 능력이 어떻고 손가락이 느리고 뭐 IT 쪽 소프트웨어 잘 모르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막 안경까지 끼고 그러면서 또 뭔가를 뚜딩기고 손을 움직이고 그러는 게 부모님의 이제 에너지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런 노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자녀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그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뭐 인정받으려고 또 그렇게 또 매달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자녀들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살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래도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은 그런 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진짜 도구 고생했는지, 그런 걸 좀 아는 것 같다라는 거, 기특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좀 기특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나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차카드처럼 약간 막무가내, 여러분들 좀 막무가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아직 상대적으로 젊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두 가지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고생하고 있는지, 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를 다 잘 아실 거다. 그래서 그 노래 중에도 그 가족 사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걸음이 되었다, 그죠? 자녀를 위한 걸음이다. 부모님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막 울부짖으시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아주 정말 그 노래 부르면, 그 노래 들으면은 가끔 좀 약간 눈가가 촉촉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SG 워너비 김진호 그 분이죠. 그분이 지금 리딩을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진짜 걸음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는 거를 아는 거죠. 이 식물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식물로서 다 알아요. 그런 게 되게 기특하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킹펜타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때 그래도 좀 자수성가도 하셨거나 돈도 좀 쌓이셨거나 여러분들 위에 부모님 세대보다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살게 됐거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나 때에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나는 정말 많이 성공하고 싶었는데 요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다. 인생이라는 게 다 팔자가 있나 봐. 응? 이건희 회장님은 그렇게 부자신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이건희 회장보다 2배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네. 그냥 아이들이랑 잘 이렇게 그래도 검소하게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게 다 어디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녀 때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이 투한즈 카드처럼 다음과 다다음 그런 세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음처럼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었던 게 여러분들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세대에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때 더 잘 되면은 좋았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끔 뭐 하늘천 타로에서 이제 아주 이제 많이 말을 해갖고 이제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소수리망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수리망이 있고 그 다음 관개토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수리망은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재미를 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항상 그 내실을 다졌죠. 그 고구려의 그 당시에 그 소수리망이 있었기에 관개토가 있었고 장수왕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맥스를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수리망 같은 그런 부모님이지 않을까, 그런 걸음 같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과 여러분들의 그 자식분들 바로 밑에 자식들이 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정말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만약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듣는 분들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미 손주 손녀가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아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신뢰감 또 든든함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한 헌신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배우자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셔 해왔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뭐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해체가 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좀 유지가 잘 되고 계속 그 가족이 있어야 또 국가도 있고 또 그런 시스템 하에 개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방식
자유로운 사고방식, 진보적인 사고방식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개인이 과연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개인은 갑작스럽게 만난 옆에 있는 애인 때문에 행복한 개인이 생길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그 전에 태어나서 아이 유년기 잘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으로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 같은 부모님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런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뭐 부모님인데, 자녀와 부모님의 어떤 그런 평가인데, 여러분들의 어깨는 정말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온 그런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서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후한 갈색, 편안한 그런 갈색, 조금 말 못한 고민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녀들한테 좀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하면 이제 부모님도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한 명의 인간이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해소를 하거나 하소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자녀들한테 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쌓아두지 않으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의 또 속 깊은 속마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좀 감정이 또 과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자녀들을 또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우리 누구 막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그냥 잘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자녀분들이랑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큰다. 우리가 농산물, 뭐 식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뭐 벼농사를 짓거나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맨날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죽겠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 많은 거를 좀 주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때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그냥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뭐 있었던 어떤 반복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꺼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화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항상 고개를 들면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부모님으로서 등대나 어떤 뭐 북두칠성 이런 별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롤 모델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하나의 발자취로서 삼고, 저도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저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가족을 꾸리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일까? 여러분들은 좀 일반적인 그런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정서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뭐 열심히 하고 똑같은 어떤 공부, 뭐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랑 똑같이 따라서 가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물론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만 뻔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뉴스 같은 거를 보든 같이 뭐 사회적 현상을 같이 보든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쪽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너는 거기를 보면 안 돼. 너는 저쪽을 봐야 된다.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메이저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마이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려는, 그냥 뭐 흔히 말해서 그냥 어떤 뭐 대중, 민중 이런 식으로 좀 격하게 표현하면 뭐 우리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개돼지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한다거나 아이들을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애들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달라. 다른 집에 누구의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다른 집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그 친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이든 유치원생이든 그죠? 뭐 고등학생이든 그 사람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사회생활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겪는 그 문제들과 여러분 부모님으로서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사람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해야 잘 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육이라는 시스템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들어갈 친구들을 뽑는 거지, 결코 막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거나, 그죠?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이런 어떤 교육에서 만들어내질 못하잖아요. 그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뭐 중퇴를 했고,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뭐 그분들은 대학 중퇴지만 뭐 대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치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교육, 어떤 사회생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예절, 공동체에서 피해주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좀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공교육이라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너의 호기심과 너의 가능성과 너의 창의력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너가 너의 길을 뭐 만들어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너의 어떤 길을 찾아가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자녀분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양한 사고를 하고 좀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의 다른 인간관계나 다른 사회생활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유가 있고 뭔가 좀 금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마인드나 생각 이런 쪽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차분함, 여유 같은 것들도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좀 성공을 하고 있었거나 앞으로 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과 행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고마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화가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년기 어린 아이의 창의력과 엉뚱한 생각들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빠르게 교육이 되고 너무 빠르게 철이 들면은 뭐 좀 그렇죠. 그래서 바보 카드, 페이지 소드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에이스 완제 카드, 여러분들이 아이의 이런 유년기를 뭔가 계속 그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성장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조숙증, 그죠? 요즘 조숙증이 많잖아요. 뭐 여아들이든 남아들이든. 근데 그게 결코 좋진 않죠.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순수한 그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력하에 그게 가능하겠죠.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무래도 책을 보고 상상을 하는 게 스마트폰을 보고 그때그때 어떤 쇼폼 콘텐츠에 노출이 돼서 도파민이 막 자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뭐 ADHD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다라고 하잖아요. 요새 아이들 성인 ADHD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준다라든지 이런 게 좀 철저하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의 꿈과 유년 시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좀 그런 부모님이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좋은 부분들과 나쁜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도 해주시면서 뭐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뭐 악기를 배우고 싶다, 뭐 어디 등록하고 싶다, 뭐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큰 뭐 성인의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자녀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또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이랑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자, 뭐 해외에 어디 가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학습, 또 좋은 경험들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애다 라고 해서 퀸 펜타클 정방향처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해봐, 너가 알아서 해봐, 엄마 아빠는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할 테니까 내가 뭐 너한테 왈가왈부 뭐 신경 쓰는 거는 너한테 좋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A부터 Z까지 한번 너가 해봐라.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풀어주고 자유방임으로 조금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든 여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나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진화심리학적인 관점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옛날에 선사시대 때 항상 어딜 뛰어다녔겠죠, 그죠? 그리고 산과 들과, 그리고 경계 같은데, 예를 들어 산과 산이 있는데 그 밑에 계곡, 그때 이제 골짜기가 있어, 그 밑에, 그죠? 골짜기를 경계로 저쪽은 이웃 마을이고 이쪽은 우리 마을이래, 그죠? 항상 경계를 지고 있는 그런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는 항상 적이 됐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중국, 그죠? 한국, 북한, 또는 뭐 한국, 러시아, 아니면 한국, 일본. 다 적이잖아요. 그죠? 다 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뭐 동맹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고. 남자애들은 어땠겠어요? 항상 전쟁놀이, 그죠? 항상 뭐 던지고, 막 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높은 데서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유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남자아이를 키운다면. 그러면 남자애들은 좀 내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퀸 펜타클 역방향이 남자애들한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자 자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냥 놔주신 것 같아요. 그냥 뛰어놀아라, 뭐 어디 좀 다치더라도 그냥 야, 뭐 약 바르면 다 나, 뭐 이렇게 그냥 내비둔다라든지. 뭐 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가 필요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됐겠죠. 딸 아이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자들은 주로 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산딸기를 캔다거나 아니면 동굴에 같이 이제 여자들끼리 있다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겠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자들은 좀 더 보호해주고 좀 더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 뭐 남자애들이라고 해서 사랑을 안 준다라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어떤 컨셉의 사랑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대로,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대로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잘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의 막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되게 참견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했어? 뭐 오케이. 안 했어? 뭐 그거 해.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조금 바로 잡아줄 거 바로 잡아주고 대부분은 좀 자유롭게 좀 놔두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멋지다, 멋진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처럼 인내심과 참을성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7전 8기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뭐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해봐,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해봐, 뭐 너가 하고 싶으면 또 해보고 계속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고치겠어요, 그죠? 계속 또 노력하고 그런 것들, 뭐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유아기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애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정을 자기 스스로 이제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했는지. 결국은 부모님으로서 좀 혼낼 건 혼내고 좀 가만히 한번 지켜볼 땐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인내심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미 다 컸다면 그렇게 훌륭하게 큰 게 아닐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서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노란색, 태양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디 있든 햇빛처럼 태양처럼 나를 따뜻하게 비춰줬어. 그리고 남색, 달의 카드기도 합니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줬어. 그리고 되게 이지적인 색깔이에요. 두 색깔의 조합은 이지적이시고 열정과 브레인, 똑똑하시기도 하면서도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고, 또 어디 같은 데 가셔서는 뭐 모임 같은 데 가셔서 부부 동반 아니면 자녀 동반 아니면 뭐 각자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있겠죠. 회식 자리라든지 그럴 때에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인기 만점이었어. 가서 노래가 나오면 춤도 추시고 또 노래방 가면은 99점, 100점 나왔어.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흥이 넘치는 모습으로서 또는 열정이 넘치고 또 똑똑한 모습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는 존재로서 해와 달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그 인간미 같은 게 있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도 좋아하고 유흥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자녀들이 몇 살이고 또는 밑에 손주 손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뭐 호기심도 넘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에너지가 그 자녀들이랑 뭔가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러 다니는 것도 자녀랑 같이 가고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애들의 프로젝트에 뭐 나도 참여하게 된다거나 같이 뭐 동업을 한다든지, 물론 뭐 동업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신세대 같은 느낌이 있고 한마디로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열정 같은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럿 있다 또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사촌, 뭐 조카 뭐 이런 관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어떤 자리, 누군가를 축하해 준다거나 또는 위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 여행 같은 것들을 기획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끼리의 관계, 결국은 형제자매의 관계가, 그죠? 형제자매 남매들과의 관계는 부모님에 의해서 많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형제자매 남매로 태어나서 뭐 몇 살 차이든 아니면 뭐 쌍둥이든 간에 결국은 그 친구들끼리 뭘 하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나눈 추억들, 그리고 뭐 질투심도 느꼈겠죠. 그죠?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더 사랑 많이 받고 싶어서 질투도 많이 느꼈을 거고 화도 냈을 거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 부모님의 노력으로 자기네들끼리 뭐 잘 살든 아니면 형제자매 남매 간에 서로 의가 갈리든 그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 뭐 선물을 준다거나 동생한테 이거 갖다 줘, 뭐 동생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또는 뭐 오빠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이렇게 하자, 뭐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자, 언니 이런 거 좋아하잖니, 오빠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너가 이렇게 편지 써주면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결국은 부모님이 뭐 부모님한테도 너무 많은 어깨에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은 결국 인생에서 페이드 아웃 되는 거고, 이제 그 시대가 또 가겠죠. 자녀들의 또 시대가 오겠죠. 그죠?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도 잘 지내요. 왜?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씨앗이 된 거고 걸음이 된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슬픈 어떤 그런 일로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페이드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이 돼서 뭐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시기를 좀 맞이할 때가 된다면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형제자매 남매들끼리 그때 그거 기억나? 뭐 언니가 이렇게 해서, 그때 너가 이렇게 해서, 뭐 엄마가 이렇게 했었고 아빠가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마련해 줬던 그런 다리였고 그런 뿌리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도 잘 지내고, 그렇게 서로 잘 지낸다라는 거는 손주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서로 뭐 조카겠죠. 서로 그죠? 그런 사람들끼리도 잘 지내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 노력은 여러분들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 손주들한테도 간다, 손주 손녀들한테도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일까? 소소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여지거든요. 바쁘더라도 잠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의 볼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응원해 주는, 바쁘지만 힘들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뭐 같이 뭐 공원 산책을 한다든지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다라든지, 화려한 뭐 생일 파티, 화려한 선물, 뭐 값비싼 선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어떤 조그맣지만 아주 소중한 뭐 그런 선물들, 굉장히 소소하고 소중하고 귀엽고 앙증맞고 다정다감한 그런 가족이 연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되게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라는 건, 행복이라는 거는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곳에서 오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좀 어울리는 그런 여러분들이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서 지켜봤을 때 굉장히 좀 추진력도 있고 또 리더 같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기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좀 존경하고 있지 않나, 자녀분들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잘하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뭐 회사 일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든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의리나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일, 또는 그 윗세대들, 어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부모 세대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잘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완벽주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도 같이 공존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멋있는 뭐 영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점이기도 하면서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의 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힘들고 데스카드처럼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황제카드 같은 이러한 우직함과 노력으로 이끌어가고 집안을 일구어 간다. 용감하다.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 둔 이 자녀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겠죠. 안전하고 또 안전한 환경 속에서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약간 권위적일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아이들은 뭐 나중에 잘 되겠지만 아이들이야 뭐 나중에 크겠죠. 결국은 부모님, 뭐 어머니든 엄마든 아빠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엄청난 하드캐리가 있어야 결국 한 가정이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집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겨우겨우 그렇게 노력해도 겨우겨우 이렇게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뭐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월급 받으러 일하는데 대충대충 한다? 집에 가세요 그러겠죠. 그죠? 사업을 해도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거고 혼자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항상 경기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러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정욕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인정욕구가 있죠. 또 자식들도 당연히 부모님한테 인정욕구가 있겠고 근데 인정욕구를 또 버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정욕구에 뭐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부모로서 인정욕구를 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가끔 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정욕구가 없을 수 있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인정욕구가 있지. 부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리딩 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식에 대한 인정욕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라는 게 제가 AI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바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이 영상, 이 리딩을, 이 채널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내용은 계속 바뀔 겁니다. 아마 제 시각, 제 관념, 저의 주장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의 책 맨 앞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Everything's change라고. 모든 건 바뀐다. 바뀌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불변의 진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사에서. 그랬을 때 저는 아무튼 맨날 바뀔 거니까 바뀌었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인정욕구만큼은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한테 인정욕구를 바라기 시작하면은 당장 이게 애가 원하는 그 막 딸랑딸랑 거리는 뭐 장난감 그거 이제 버려야 되는데 쭉쭉이 이제 빼줘야 되는데 그죠? 쭉쭉이 못 빼고 계속 막 7살, 8살, 9살까지 쭉쭉이를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어도 버텨야죠.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자지러지고 막 그래도 그죠? 초콜릿 주면 좋지. 달라고 그러면 그죠? 그 아이가 인정해주면 좋죠. 그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맨날 초콜릿 줘. 근데 이빨이 다 썩는 걸. 그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인정 욕구는 좀 물론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겠지만 내려놓는 게 최대한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좀 그런 인물이에요. 거의 뭐 초인이야, 초인. 아이들한테 때로는 화목하고 또 소소하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때로는 이 황제처럼 엄격하고 딱딱하고 절대 안 돼.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데스카드처럼 힘들 텐데 그런 힘듦을 견디고 마치 무슨 뭐 불사조의 날개 같거든요. 지금 이런 카드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아이도 자녀들도 훨씬 더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지 않나.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랑도 막 대판 싸울 때도 있고, 그죠? 서로 안 맞는 부분들 막 조율을 해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또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끼리 그러면은 막 힘들죠, 되게. 근데 또 그렇게 된 후에 또 부모님이든 자녀분들이든 그냥 민망하지만 쫄래쫄래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죠. 미안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아니면 자식한테도 그럴 수 있겠죠. 너 말이 맞았어. 너 말이 맞는 것 같더라. 미안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막 불같은 그런 가족 간에 막 거의 막 폭발 같은 그런 느낌. 막 전쟁을 하잖아요. 가족들 간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너는 맨날 그러느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불같은 그런 파열음과 전쟁 후에 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서로 간의 이해. 서로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무런 다툼과 아무런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은 그만큼 전쟁 끝에서 오게 되지 않나.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잘 할 거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점, 뭐 안 좋은 점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봤을 때. 근데 너무 무리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좀 힘드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보다는 좀 일치되는 의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분열보다는 힘들어도 한 목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뭐 4명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은 짬뽕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짬뽕을 한 명이 시키잖아? 그럼 세트 메뉴를 못 시켜. 그죠? 근데 좀 짬뽕 먹고 싶은 애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짜장면으로 시키면 대신에 뭐가 하나 더 나와. 뭐 군만두가 하나 더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약간 후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끼리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은 뭐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너무 화합을 추구하다 보니 나는 사실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꾸로 자녀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가장 좋은 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야. 그럼 최적의 선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잖아. 그랬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그 최선의 선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녀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결정력이라든지 결단력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사 문제나 뭐 전학 문제나 또는 아이들의 뭐 학원 문제, 학원이나 학업 뭐 이런 거 있죠. 진로 결정 또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자녀들의 뭐 독립을 저해한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좀 대신 내려주는 좋은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이 좀 있지 않나. 부모님으로서 뭐 당연한 거이기도 하지만 되게 지혜로운 선지자, 지혜로운 부모님이자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복잡한 얘기들, 내가 좀 인생에서 뭔가 좀 막히고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 드리면은 엄마 아빠가 좀 결정을 해주시고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 좀 명쾌해져.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또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다정다감한 것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싸운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그거가 이제 의의가 상한다거나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서로 뭐 의견이 다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풀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기분 좋게 그런 문제들, 그런 갈등들을 좀 풀어간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서의 에너지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이랑 토끼옥색이 나오네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되게 진지하면서도 또 장난기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부모님으로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같이 뭐 철학을 논할 수도 있고, 같이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수영장을 갈 수도 있고,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말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뭐 말은 잘하지만 너무 뭐 뭐 얘기하기 싫겠죠. 그게 아니라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대화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약간 그러신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내담자인데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서운함, 섭섭함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관계 같은 것들을 한번 카드로 좀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내담자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또 단서를 찾았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싱크대 앞에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앞에서 자기가 막 뭐 얘기하고 엄마가 그거를 들어주고 또 때로는 잔소리도 있었겠죠. 혼도 내고. 그 싱크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어렸을 때든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항상 그 기억이 난대요. 엄마가 설거지하던 싱크대 앞에서 자기는 조잘조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한다거나 불평불만을 얘기한다거나 뭐 엄마 아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딱 짚어드렸어요. 아니 엄마한테 서운하다라고 하셨으면서 엄마랑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있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머니가 되게 훌륭하신 어머니 같다. 설거지하고 그날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렸을 때든 유치원일 때든 뭐 초등학생일 때든 중고등학교 때 성인 돼서든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셨다고 하지 않았냐, 당신 입으로.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좀 깨달음을 얻고 그러셨던 내담자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잘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물론 뭐 그런 얘기 하죠.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거는 없다. 요즘 좀 육아의 좀 기준이 조금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요새. 옛날에는 약간 친구 같은 부모 다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뭐 애들한테 이렇게 유아기들한테 지적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카페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 들리죠, 이제 엄마들 그런 얘기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황제 카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드러움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얘기할 거 얘기하고 강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부드럽고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다가도 자녀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지적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혼을 낸다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다. 뭐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하렴. 이렇게 앞으로 하고 뭐 이렇게 노력해보자. 뭐 이런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고 얘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좀 여러분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빨강색, 주황색 카드는 때로는 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때로는 나한테 화를 내고 좀 무서워, 엄격하셔. 근데 터키옥색처럼 되게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예술도 좋아하고 우리 엄마 옛날에 그림 그렸다던데, 우리 아빠 옛날에 기타 좀 쳤다던데,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녀 때, 소년일 때, 청년일 때 여러분들의 문학소녀 같았던 그런 옛 시절들,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는
그런 자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생각하는 속 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여자고 한 명의 남자잖아요. 그죠?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의지가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나도 많이 인생을 배웠고, 나도 결코 지금의 이런 힘든 거, 이건 힘든 것도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많이 내성이 생기신 것 같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강인해지신 것 같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 노력,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들, 강인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면들을 면면들이 많이 보고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또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부부간의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또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겠죠. 형제자매 남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남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분들에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 또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우정,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뭐 이런 분들, 자녀분들 봤을 때 또 자녀분들의 교우 관계도 또 좋겠죠.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든 뭐 노력이나 열정적인 거든 물질적인 것들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노력과 용기,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에너지가 자녀분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의 나이나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더 어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나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우리 엄마 힘든데, 우리 아빠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되게 어린 애였어요. 어떤 어린 여아였는데 그 여아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딸내미죠, 그 딸내미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흰머리도 있고, 할아버지는 뭐 허리도 굽었고, 할아버지는 뭐 걸음도 느리고, 할아버지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딸아이가. 그랬더니 그 분이 이제 그 아빠가, 아빠도 나이가 들면은 할아버지처럼 돼.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느려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갑자기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상을 하는 거겠죠. 아무리 그 애기 같고 꼬마 아이라고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듬직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나를 항상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런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된다고? 이런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엄마는 어때? 우리 아빠는 어때? 우리 엄마는 몇 살이야? 우리 아빠는 뭐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몇 년 뒤면은 지금 뭐 몇 살이시고 몇 년 뒤면은 이렇고, 나는 몇 살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몇 살이네? 같이 여행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물론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연세가 좀 있는 부모님인 경우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막 갔다 오시고 그러잖아요. 몇 년 뒤에는 못 갈 것 같고, 물론 되게 서글픈 이야기지만 비행기 오래 못 타니까 올해까지는 꼭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여행 가기도 하고,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뭐 힘든 것들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아, 우리 엄마 이 눈 주름 봐봐, 머리에 흰머리 난 거 봐봐, 아, 우리 아빠 옛날에 나를 그렇게 막 들썩들썩 들어주고 막 이렇게 침대에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빠도 근육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왜 이렇게 말랐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좀 기특한 그런 마음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간에 또는 부모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로서 서로 그런 어떤 사랑과 이런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이 자식들 때까지도 이렇게 넉넉하게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